2022년 9월 21일 러시아가 30만 예비군 동원령을 내려 전 세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동원령을 내린 것은 지난 100년간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9월까지 전체 주력 부대의 75%인 19만 명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투입 전력의 약 30%인 5.5만 명이 손실되었습니다. 이러한 인명 손실과 더불어 기갑 전력의 손실에 대해 외신에서는 많게는 90% 손실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서방 세계의 제재로 인해 신규 무기 생산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러시아가 전쟁에서 우위에 있었던 침공 초기와 달리 현재는 코너에 몰려 지금까지와는 다른 선택을 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 선택지 중에 하나인 동원령이 이미 발효되었고 동원령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다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동원령은 과연 러시아의 전세를 역전할 수 있는 수단이 될까요? 현재의 전황과 러시아의 동원령 발효 이후 그리고 러시아의 무기 상황을 살펴볼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수세로 전환하였으며 제한된 공격만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력을 더 투입한다는 것인데 러시아는 현대식 소총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미 도네츠크 공화국과 루간스크 공화국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무기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전장을 누빌 수 있는 기갑과 포병 전력이 다수화해되고 현대식 소총이 부족한 상황에서 훈련이 되지 않는 예비군 30만 명이 투입된 들 큰 전력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을 러시아가 모를 리는 없고 이번 동원령은 다음 단계 착수를 위한 명분 쌓기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동원령 다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 예상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핵무기 사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해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관련 핵무기 위협을 살펴보면 2008년 2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방어 시설을 배치하면 핵무기 사용할 것. 2014년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탈환하려 한다면 러시아가 핵 공격을 고려할 것. 2022년 3월 국가 존립 위협받으면 핵무기 사용 후. 2022년 5월 나토와 러시아 간의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고 이것은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바뀔 수 있다. 2022년 6월 핵전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오산. 2022년 9월 푸틴 핵무기 사용 언급. 러시아는 침략 전쟁 기간 내내 불리해지면 계속해서 핵전쟁을 언급하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핵전쟁 위기의 역사. 과거 핵전쟁 위기의 주인공은 미국과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이었습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미국은 7,400개의 핵탄두를 소련 영토 공격에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는 당시 소련의 핵탄두 400개보다 18배 이상 앞서 있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소련으로부터 선제 핵 공격을 받더라도 여전히 소련의 핵전력과 기반을 철저히 파괴하는데 충분한 핵 보복 능력을 유지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는 확증 파괴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위협의 공포를 느낀 소련은 미사일을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핵전력의 열세를 통감한 소련이 핵무기와 ICBM 등 발사수단을 적극적으로 늘려 1960년대 후반이 되면 소련은 미국과 동등한 핵평형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후 양국은 전략무기 제한 협상을 통해 핵무기에 대한 양적 동결을 달성합니다. 하지만 소련은 1977년부터 대당 세계에 150킬로톤의 핵탄두를 장착하고 5,000km의 사거리를 가진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SS-20 파이오니어를 배치하면서 서유럽의 핵위협이 되었으며 서유럽 국가들은 군사적 위협 인식이 고조되었습니다. 소련의 핵무기에 1차적으로 노출된 당시 서독은 미국으로부터 핵탄두가 장착된 퍼싱2 탄도미사일을 도입하여 배치하게 됩니다. 이후 장기적인 협상을 통해 마침내 1987년 미소 양국은 모든 탄도미사일을 폐기하기로 했고 핵위협은 사라집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핵전쟁 위기. 현재 핵전쟁의 당사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보이지만 우크라이나에는 핵무기가 없으며 러시아는 핵위협에서 나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토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290기의 프랑스, 255기의 영국이며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등은 미국의 B-61 핵폭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6,255기의 핵전력에는 턱없는 상황이며 5,550기의 미국이 대응해 주어야 어느 정도 핵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의 핵위협은 미국과의 대리전 성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푸틴의 핵무기 실제 사용 조건. 2020년 6월 러시아 푸틴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을 명시한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러시아와 러시아의 동맹국에 대해 핵무기 또는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했을 때 대응 수단의 사용이고 두 번째 조건은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여 러시아 연방을 침략하여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을 때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중 한 가지만 만족되어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의 전황은 두 번째에 가깝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크림반도는 2014년 3월에 러시아의 영토로 선포되었으며 도네츠크 공화국과 루간스크 공화국은 이제 러시아가 연방으로 편입을 선언하면 러시아 영토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는 2014년 이후 현재까지 러시아에게 상실한 모든 영토의 수복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우크라이나가 승기를 잡고 공세가 진전되어 크림반도 또는 도네츠크, 루간스크 지역의 영토를 수복할수록 두 번째 조건에 가까워져 러시아 국내 법적으로 핵무기 사용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핵무기 발사 절차. 대통령이 최종 핵 버튼을 누르는 미국과 달리 러시아의 핵무기 발사 절차는 세 개의 핵무기 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 다른 하나는 국방부 장관, 마지막 하나는 참모총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핵가방 중 최소한 2개가 있어야 핵무기 발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절차의 구조상 명령 거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국방부 장관과 참모총장 모두가 푸틴의 명령에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러시아의 핵무기 보유 현황. 러시아는 대도시를 날려버릴 정도로 파괴력이 엄청나고 긴 사거리를 가진 전략 핵무기와 파괴력이 100킬로톤 미만이고 사거리가 적은 전술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핵무기 6,255기 중 전술 핵무기는 약 2,000기 정도 되며 전장이 러시아로부터 멀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전술 핵무기 사용이 예상됩니다.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 투발 수단.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 투발 수단은 해상 발사형인 SSN-30 칼리브르 미사일과 지상 발사형인 SS-26 이스칸데르 M 미사일이 있습니다. 칼리브르 미사일은 잠수함이나 군함에서 발사하며 최대 사거리는 1,500에서 2,500km인 순항 미사일입니다. 이스칸데르 M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 차량에 탑재되어 발사되는 최대 사거리 400에서 500km의 고체 연료 탄도 미사일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이들 미사일에 탑재되는 핵탄두는 저장 시설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술핵 미사일의 위력은 1에서 100킬로톤 사이로 추정되며 탄두가 폭발하는 지상 높이와 지역 환경에 따라 폭발 위력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위력은 15킬로톤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점진적 핵공격 시나리오. 러시아가 바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핵공격을 감행하리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핵공격 피해의 크기를 증가시켜 항복을 받아내거나 우크라이나를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이번 전쟁의 승리 수단으로 핵무기를 활용한다면 다음의 순서로 핵공격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첫째, 우크라이나 근처 흑해 상공에서의 핵무기 폭파입니다. 실제적 피해는 없지만 흑해 상공에서 핵무기를 폭파시킴으로써 시연 효과를 주어 핵공격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에 대한 고고도 상공 폭발로 인한 EMP 공격입니다. 가장 피해가 적은 공격으로 도시의 기능을 마비시켜 우크라이나에게 핵전쟁에 대한 공포감과 실제적 피해를 안겨주게 됩니다. 세 번째, 우크라이나군 전선에 대한 전술 핵공격입니다. 우크라이나군에게 핵 타격을 주어 전력의 열세에 놓인 러시아군에게 역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이미 기갑 차량과 고기동 차량을 통한 기동성이 확보되어 이러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핵 공격을 명령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점령지와 러시아 국경에 근접 배치되어 있어 러시아 군인과 영토의 방사능 낙진이 불어닥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핵무기 공격입니다. 실제로 발생하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핵무기 공격을 실행하여 우크라이나의 전쟁 의지를 꺾는 단계입니다. 수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지 상실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지만 역효과로 미국의 대대적인 제재 또는 반격과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응 전략.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 미사일에 대한 우크라이나 군의 대응 수단을 살펴보면 S-300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기존에 보유한 S-300BT와 슬로바키아로부터 공여받은 S-300 내포되는 마음속의 순항 미사일은 대부분 방어가 가능하지만 탄도 미사일 방어 능력은 의문에 가깝습니다. 즉 잠수함이나 군함에서 발사하는 칼리브르 미사일에 대해서는 대부분 격추 가능하지만 이동 발사대를 활용하는 이스칸데르 M 탄도 미사일에는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게다가 S-300 함상형을 장착한 러시아 모스크바함이 우크라이나의 무인기 기만 전술로 인해 R-360 네튠대함 미사일 4발 중 2발을 맞고 격침당한 사례를 볼 때 다수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기만탄을 섞어 발사하게 되면 더욱더 요격은 어려워집니다. 이제 남은 대응 수단은 전자전 재미인데 우크라이나의 전자전 능력은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핵미사일을 그대로 허용할 수밖에 없을까요?
미국의 지원 계획.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 계획에 핵무기 사용 검토가 포함된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 초기부터 미국은 러시아의 전술핵과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해왔습니다. 전쟁 중에도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패트리어트 방어체계를 공급하겠다고 언급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의 실제 핵무기 사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 공격에 대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은 3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첫째, 핵무기 탐지 자산 제공입니다. 미국과 나토는 이미 나토 동맹군의 지상 감시 데이터를 비롯해 공중 조기 경보기와 위성, 레이더 시스템 무선 및 통신 감청 정보 등 각종 데이터를 제공해왔습니다. 특히 해상도 5cm에 달하는 미국 군사위성 키홀로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 본 정보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원 예상되는 탐지 자산은 잠수함 탐지를 위한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미사일 발사 전후 전자신호 탐지를 위한 EP3 신호 정찰기와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 및 궤적 추적을 하는 RC-135VW 리벳 조인트 대형 정찰기가 있습니다. 또한 200km 밖의 사물을 정찰 가능한 U2 정찰기와 통합감시 레이더 시스템을 탑재하여 지상 장비 움직임을 정밀 감시하는 조인트 스타즈 조기 경보 통제기, 적 방공 위협을 무시하고 침투하여 정찰 가능한 무인기 등이 지원 예상됩니다. 둘째, 방공 요격 체계 4대와 패트리어트 공급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기에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하르키우의 사드 배치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국경 60km 근처 폴란드 동남부 지역에 이미 미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향방을 알 수 없어 주요 방공자산 제공이 어려웠던 초기와 달리 현재는 우크라이나에게 전황이 유리한 상황에서 동부 지역도 많이 수복한 상태라 미국이 방공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걸림돌이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셋째, 핵미사일에 대한 재밍. 최근 미국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시 중국군과 미군 사이에 전자전이 벌어졌으나 미 해군의 전자전 능력 행사로 중국군의 거의 모든 전자전 장비가 마비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종말 단계에서 급격하게 속도가 감소하여 마하 1의 속도도 유지하기 힘든데 이때 방공 요격 미사일에 격추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때 요격 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해 경로를 수정하기 위한 지속적인 유도 지시가 필요한데 미국의 전자전 재밍을 통해 이러한 유도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타국가로 핵무기 전쟁 확전 가능성. 러시아의 핵무기 투하가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타국가로 확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곳은 러시아와 영토를 맞대고 있는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핀란드, 일본이 유력하며 특히 핵무기가 없고 러시아와 가장 긴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나토 가입 신청으로 인해 러시아가 보복을 예고한 핀란드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약하면 러시아는 전황의 불리함으로 인해 핵무기 사용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을 지속적으로 위협해왔다. 러시아는 이러한 핵무기 사용 위협을 과거 소련 시절에도 지속한 바 있다.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에 대한 법적 준비를 마쳤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러시아의 핵무기 공격에 대해 방어가 충분치 않으며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은 대응 준비를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제공 가능한 자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런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은 타국가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러시아는 이미 핵무기 사용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짐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 사례를 참고할 때 핵균형이 맞춰지지 않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핵전력을 고려하면 더욱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K 디펜스였습니다.